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타이틀은 거창한 것도 아닌데 각계전투. 이제 군대 용어 쓰기는 싫지만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각계전투, 각자도생,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 ETC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라틴어죠. 기타 등등 할 때 이제 영어로 많이 쓰는 겁니다. etc. 발음은 그런데 the others 영어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뭐라 그래야 돼? 기타 등등. 예,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기타 등등. 하여튼 오늘 기타 등등으로 각자 이렇게 도출되잖아요. 근데 제일 주목되는 건 쿠팡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쭉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내용 정리한 거는 자, 쿠팡은 주당 공모희망가가 32에서 34달러, 공모 상단 34달러로 아마 정해진 것 같고요. 기업 가치가 그러면 66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NYSE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코드명은 CPNG, 그러니까 쿠팡을 치시면 안 치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CPNG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이런 정도. 어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IPO를 위한 일반 공모주 청약, 이렇게 되죠. 발음이 자꾸 보이는데. 자, 아시겠지만 보도 다 보셨을 겁니다. 아까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해줬죠. 240만 건 계좌에 64조 원. 이 기업 공개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역사는 계속 써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 32만 명 계좌는 한 주도 못 받는다 그래요. 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식도 이제 아파트 청약처럼 당첨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주 청약 시장이나 그들만의 시장은 흥행인데 하여튼 발행, 유통시장, 발행이 된다. 유통시장, 주식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좀 찾아보자면 사실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팹이 정전으로 셧다운 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 재가동하려면 한 5월 달까지는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논란이 많고, 그러면은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품귀 현상,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반도체도 이제 또 쇼티지 때문에 이것도 생산량이 줄고 판매량도 줄 거다. 이런 노이즈와 잡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니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정상화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달 보도 내용도 나왔는데 그 테스트용 이 웨이퍼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이달 말, 3월 25일경이면은 정상화를 빨리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확 돌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노출된 재료나 어떤 일가의 족보를 따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내용, 숨겨진 내용, 덮여진 내용들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저도 긴급하게 찾았지만 코미코, 코미코라는 회사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미코는 반도체의 이제 세정, 닦아야죠. 공장을 재가동시키려면 반도체의 그 안에 챔버라고 하는 진공 챔버들 다 닦아야 돼.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코미코는 반도체의 세탁소 같은 역할을 하는, 다 작업복 더러워지면은 세탁해가지고 다시 입어야 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코미코 얘기들을 아침 많이 하니까 오히려 저런 쪽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쪽이다. 네. 자, 이제 붙입시다. 뭔가 좀 통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따가 장 개장하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뭔데요? 하겠고 일단 본격적인 그 쿠팡에 이제 들어오면서 유통 전쟁. 네. 요즘엔 반도체 때문에 그런가 무슨 빅사이클 붙이는 게 좀 재미 들렸나 봐요. 이제 각종 언론들에서 또 유통 전쟁, 유통이 빅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엊그제는 이마트와 네이버의 어떤 협업, 그러니까 주식 교환, 이런 좀 소식도 좀 들려오면서 이게 실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쿠팡과의 전쟁, 이런 선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대항마 네, 조금 더 높게 이제 가격 가치가 좀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이제 유통 관련된 종목들의 편승 효과.
그리고 요즘에 또 백화점 쪽에 또 명품의 보복 소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비주들이 들썩거리는데 뭐 쿠팡 얘기를 그래도 꺼내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쿠팡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좀 그러니까 가치는 있었지만 가격으로 투영되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편승 효과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바닥 대비 그냥 또 오히려 김행 매니저는 아까 네. 그랬거든요. 재료 노출로 인해서 뭐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이런 거 아니야? 재료 노 아까 정태근 팀장이 안 정태근 했죠? 팀장이 네.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근데 재료 노출이 됐지만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질 수 있다. 네네네. 그럼 쿠팡 관련주들에 그래서 대한 이제 뭐 오늘 내일 팔아야지라고 하는 분들 그 경우에는 저는 뭐 일부는 매도를 이렇게 매도나 또 이제 원래 이제 재료에 파는 이제 이런 매매법이 많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반응하셔도 좀 좋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괜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물류 창고 가격들만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쿠팡 관련된 이슈는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가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정체돼 있고 좀 하락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연장돼서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앱클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문득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보릿고개 바이오들이 바닥을 한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나타나 줄 수 있는 약간의 이제 역발상적인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수급적으로도 몇몇 종목들이 물론 이제 알테오전에 효과가 좀 있기는 있었겠습니다. 무상증자였죠. 예, 올리패스는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올리패스 뭐 말씀 주셔서 그런데 저도 그거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그 정도의 실패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워낙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14,000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거기에 또 좀 진위 여부만 좀 이렇게 잘 설명이 되면은 의외로 또 빠른 회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스틴 공장 정상화까지 이제 쭉 말씀을 해줬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 저의 어떤 이 각자 도생 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한화 디펜스라는 곳에서 네. 거의 이제 5조가 넘는 그런 이제 규모, 그러니까 파급 효과까지 봤을 때 직접 효과는 한 2조 정도 될 것 같고요. 호주에 이제 장갑차 이 또 레드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요즘에 이제 K9 이 자주포가 전 세계 한 48%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무기 원래는 이제 한국이 다 이제 무기 원조 받아서 쓰던 나라에서 뭐 한국 무기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IT 기술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 뭐 산악 지형 뭐 여러 가지 지형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좀 국가다 보니까 한국 무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 무기를 정말 많은 나라들이 좀 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그 무기 중에서 지금 가장 좀 부가가치를 딱 터트릴 만한 이제 그런 그 시기적으로 와 있는 게 이제 뭐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만 한화 디펜스가 지금 이제 호주에 이제 그 장갑차의 어떤 기술 수출 그리고 생산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한 5조 원 정도의 좀 파급 효과가 있는 이제 이런 사업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굉장히 또 가성비가 좋은 이제 그런 또 스펙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또 이제 이런 밀리터리 무기 쪽을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해서 이제 네.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가능성도 좀 높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하고 좀 맞붙었는데 독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성능은 더 좋은 부분도 많고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뭐 그 이 한화 시스템이 만들었던 그 A사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이제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도 말도 안 되게 만들어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제 한국 그 기업들의 어떤 좀 평판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이런 수주를 굉장히 따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걸 뭐 직접 투자할 방법은 없다 보니까 그 한화 디펜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근데 네. 이제 이 한화 디펜스가 만약에 이제 거기서 좀 대박을 칠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K 웨펀 요즘에 뭐 K자 붙이는 것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무기 시장도 정말 한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각자 고생 중에 K 웨펀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북한 핵무기가 계속 위협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놓은 거는 중국도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최대 위협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는 거 보면은 이런 긴장감을 아직 늦추지는 않고 있어서 그래서 밀리터리를 갖다 붙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그럽시다. 그거를 네. 이제 뭐 방산 테마로 볼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자동차로 보시면 되죠. 장갑차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좋겠네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원어 약세를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최근에 뭐 반중 그 쿼드 동맹 또 정상회담 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네, 뭐 투톱 이제 국무 국방 투톱이 또 중국에서 또 방한한다. 알셉 얘기 이런 꺼내고 얘기도 있고. 네. 뭐 이슈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기타 등등해서 뭐 하여튼 좀 뭐 어떻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각자 도생. 제가 이제 조금 오늘 각자 알아서 좀 합시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 말씀 이제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쿠팡이 이제 상장이 되는데 기업 가치가 뭐 64조, 66조 원 정도 뭐 이상하더라고요. 상단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된다면은 66조 원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 격언을 또 이번에도 따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내일 상장이 되니 오늘 우리 시장까지는 분명히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요.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이런 뭐 결제 대행하는 회사가 이제 관련주로 어저께 또 상한가까지 또 다시 급등이 좀 나왔고 뭐 쿠팡 OTT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라는 기업의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쿠팡에 뭐 식료품 판다 그래가지고 흥국 F&B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시세가 좀 남아 있으나 다만 조금 이제 고점이 좀 나올 만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소형주들 또 쿠팡 수혜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그만큼 기업 가치를 이제 받는다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어떡할 거냐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60조고 카카오가 이제 40조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이 한 66조 원 정도로 상장이 만약에 된다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거의 뭐 80조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고 카카오도 거의 뭐 50조 원 이상 가야 된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쿠팡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네. 카카오가 또 유력한 또 인수 후보로 또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베이를 인수하는 사람들이 또 이 플랫폼 시장 그리고 이 전자 결제라든지 또 온라인 마켓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또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시세를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워낙 좀 뜨거운 열기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뭐 킴리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에클론이라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키워드 시간에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네. 그만큼 여전히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또 공모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말 많은 사람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정말 훨씬 많은 이제 계좌. 저는 이제 금액은 뭐 작년에 최고치 58조 원을 넘어서 한 6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긴 했지만 240만 개 계좌가 참여할 거다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라든지 SK증권처럼 이 균등 배분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작은 증권사에다가 이제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한 주도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좀 생겼거든요. 그만큼 이제 청약 열기가 좀 뜨거웠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백신 CMO 기업에 대한 또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상 방금 제가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드린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고 나서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실제로 2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15조거든요. 근데 이제 녹십자는 시가총액이 지금 뭐 4조, 5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녹십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최근에 추락하고 있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갖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고 또 CMO 기업에 대한 다시 한번 또 환기 효과가 좀 생긴다면 녹십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녹십자도 지금 고점 대비 벌써 40%가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5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0만 원 초반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녹십자도 충분히 저점 공략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이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오스틴 공장이 한 25일 전후로 재가동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 공장은 소위 말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최적화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느냐. 공장은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데 이게 반도체 예를 들어서 웨이퍼를 투입해가지고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수율, 말 그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의 이제 수율이 95%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을 할 거냐. 다만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예기치 않은 사고가 아니었고 이미 정전 사태가 좀 예상이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전력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미 이제 웨이퍼 투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기술력들을 이제 좀 발휘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뭐 빠른 시간 안에 가동이 이제 재개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 공장 이제 투자한다는 것도 오스틴이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보도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지에 있는 협력사들을 위주로 오스틴 이 공장에 이제 설비를 누가 들여놓을 거냐 벌써부터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뭐 그야말로 뭐 반도체 기업이기 이전에 또 국내 코스피 지수를 또 상징하는 어찌 보면 뭐 지수 인덱스 성격의 또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어떤 매도를 좀 하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방 압력을 조금 받았었는데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고 나서 뭐 이런 수급 경색들이 조금 해소되기 시작하면은 뭐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반등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관련된 종목 중에 아까 코미코 정말 뭐 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네. 진공관이라든지 이 챔버 내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치워내야 돼 이제 공장이 재가동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규 투자가 좀 시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뭐 한양 ENG라든지 LOT 베큐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종목들도 뭐 충분히 좀 회복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수율 달성이 또 빨라진다고 얘기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시장에서 그 잡음처럼 주가가 하락하면은 거기에 궁색한 이유들이 붙여지는데 뭐 미국의 금리 이슈나 매크로 이슈는 좋지 하더라도 그들만의 분석을 봤을 때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분석에 잘못된 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삼성전자 오스틴 팹은 좀 더 그 재가동이 빨라질 거다 이 주제 하나 했고 그다음에 저는 코미코를 하나 붙였고 그다음에 뭐 기업 혹시 뭐 쿠팡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가 됐든 이렇게 부지 기업들 전 아까 이제 무기 얘기 신나게 했으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네 그거 네. 하나 또 붙이고 저는 쿠팡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냥 네이버 네이버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쿠팡이 상장될 때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기업으로 네이버.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MO 기업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또 커진다면은 녹십자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한양 ENG 또 설비를 또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관련된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한양 ENG까지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ETC라 해서 기타 등등으로 뭐 각자 도생을 하고 뭐 그들만의 리그로 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막 좀 중구난방이었지만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자, 김현 매니저는 오늘 이벤트 네,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진행해 드릴 텐데 시장이 네. 참 답답하잖아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작년 이제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좀 화병이 나서 뭐 진짜 고구마를 삼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일단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고 이번 주 지나면 분명히 이제 시장이 조금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과 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키워드 일발장전까지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